화북토 친구들 안녕하세요. 드디어 수학 1단원 덧셈과 뺄셈이 다 끝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요, 덧셈과 뺄셈을 하는 방법을 배워보았다면 이번 시간에는 덧셈과 뺄셈을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첫 번째, 조건에 맞는 합과 차를 구해볼까요? 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세 자리수의 합과 세 자리수의 차를 구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같이 읽어볼게요. 도영이는 전망대에서 출발하여, 전망대가 여기죠. 탑에 가려고 합니다. 구슬탑에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짧은 거리로 가려면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라고 했는데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방법은요, 전망대에서 희망동산에서 구슬탑으로 가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중간 길로 가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쉼터를 들려서 가는 방법이 있네요. 자, 이렇게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라고 했는데, 구하려는 거는 전망대에서 구슬탑에 가려는데 가장 짧은 거리는 어디인지 알아보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문제를 선생님이 써볼게요. 첫 번째, 전망대에서 구슬탑까지 가는 가장 짧은 길을 구한다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까요? 자, 먼저 전망대에서 구슬탑까지 바로 가는 거는 합이 필요 없지만, 전망대에서 희망동산에서 구슬탑까지 가는 길에서는 이 두 숫자를 더해야 되겠죠. 그리고 전망대에서 쉼터, 구슬탑까지 가는 이 두 거리도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은요, 가는 길의 거리를 합하며 구할 예정입니다. 가는 길의 거리를 합하며 거리를 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생각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라고 했는데, 이 합하고 나서 그 다음에 1번, 2번, 3번의 거리를 비교할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전망대에서 희망동산 구슬탑으로 가는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여기는 237 더하기 194m를 해야 되겠죠. 자, 한번 더 해볼게요. 237 더하기 194 더하면 7에서 4를 더하니까 11. 근데 10은 여기 위에 올라간다고 배웠죠. 그 다음에 1 더하기 3 더하기 9는 13. 1 더하기 2 더하기 1은 4. 그래서 얘는 정답, 얘 거리는 431. 1번의 거리는 431m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냥 456m라고 쓰면 되겠네요. 세 번째는 265m 더하기 196m인데 한번 더하기를 해볼게요. 265 더하기 196은 1의 자리부터 더하면 5 더하기 6은 11, 1 더하기 6 더하기 9는 16, 1 더하기 2 더하기 1은 4. 정답은 461. 세 번째 거리는 461m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짧은 거리는 이 셋 중에 어느 거리일까요? 자, 431, 456, 461 중에서 가장 짧은 거리는 여기 희망동산을 걸쳐서 가는 이 거리겠죠. 자, 그러면 바르게 구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라고 하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검산을 해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방법을 친구들에게 설명해 보세요는 여러분들이 학교에 등교를 해서 한 번 더 문제를 풀어볼 때 그때 한번 친구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수카드 4장에서 2장을 골라 고른 두 수의 차가 400에 가까운 뺄셈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선생님, 그럼 뭐뭐에 가까운 뺄셈식 할 때요. 선생님이 자주 쓰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대략의 값을 계산하는 어림의 방법을 한번 써서 해볼 거예요. 자, 어떻게 어림을 하는지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 약 400이라고 쳤을 때 900 빼기 400은 한 500 정도 되겠죠. 아무튼 이 두 사이의 수를 계산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식이라고 할게요. 두 번째, 800에서 한 400을 빼도 우리 비슷한 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800에서 500을 빼면 300쯤에 되겠죠. 그럼 이건 선생님이 계산을 안 할게요. 또 뺄 수 있는 게 있을까? 900에서 400 뺐고 약 500이 된다고 했지만 한번 계산을 한다고 했어요. 900에서 800을 빼면 100도 안 나오겠네. 자, 약 900에서 약 500 정도를 빼면 400이 나오니까 선생님 이 세 가지를 계산해서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지금 선생님이 쓴 방법이 어림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림은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계산을 한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내가 나중에 정확하게 식을 구했을 때 이 답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과 지금 이 문제처럼 어떤 것에 가장 가까운 뺄셈식 혹은 어떤 것에 가장 가까운 덧셈식을 구할 때 대략의 값을 해서 어떤 것들을 계산해야 되는지 알려고 할 때 어림을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선생님이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우리가 체크했던 1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1번은 925에서 397을 빼야 되겠죠. 그러면 5에서 7을 뺄 수 없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고 했어요? 네, 받아내림을 하면 여기는 나머지 1이 생기고 여기는 10개가 가서 15에서 7이 빠지겠죠. 그러면 여기는 8, 1에서 9를 뺄 수 없으니 100의 자리에서 하나를 빌려오면 여기는 11, 10의 자리수 11개에서 9를 빼면 2, 그리고 8에서 3을 빼면 5. 그래서 여기는 528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아까 선생님이 어림했을 때 약 500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약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 두 번째 여기 814에서 397을 빼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814 빼기 397을 하면요. 1의 자리수부터 계산을 하면 4 빼기 7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에 10의 자리수에서 빌려오고 여기는 10으로 가겠죠. 14에서 7을 빼면 7. 0에서 9를 뺄 수 없기 때문에 100의 자리에서 하나를 빌려오고 10의 자리가 10개가 되겠죠. 10에서 9를 빼면 1. 7에서 3을 빼면 4. 정답은 두 번째 답은 417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925에서 538을 빼려고 할 때는요. 자, 5에서 8을 뺄 수가 없기 때문에 10의 자리에서 1을 빌려주면 자, 그럼 15에서 8을 빼면 7. 그리고 1에서 3을 빼면 뺄 수가 없겠죠. 그 앞에서 100의 자리에서 하나 빌려오고 그럼 11에서 3을 빼면 8. 8에서 5를 빼면 3. 387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요. 이렇게 구했을 때 과연 이 세 가지 숫자에서 400과 가장 가까운 것 한번 찾아볼게요. 근데 528은 400하고 100이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얘는 선생님이 빼고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400하고 차이가 약 17만큼 나고요. 얘는 400하고 차이가 한번 빼볼게요. 400에서 387을 빼면 3. 여기서 먼저 100의 자리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얼만큼 차이 나는지 생각을 할 때 우리 뺄셈을 했었죠. 여기 둘 다 0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앞에 자리에서 100의 자리에서 빌려주면 여기는 300이 되고 여기는 10이 되죠. 근데 이 10에서도 1의 자리를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9, 그 다음 마지막에 10이라고 해서 자, 이거 헷갈린다.
10에서 7을 빼면 3, 9에서 8을 빼면 1, 3에서 3을 빼면 0. 그래서 여기는 13만큼 차이가 나네요. 그럼 더 가까운 수는 어떤 수? 네, 맞아요. 여기 나와 있는 세 번째 925와 빼기 538을 했을 때 가장 가까운 수는 387입니다. 문제를 해결한 방법. 우리 첫 번째는요. 어림으로 400에 가까운 여기 두 수의 차가 것을 골랐어요. 고름. 두 번째 1에서 구한 두 수의 차를 계산했어요. 맞아요. 세 번째는 400에 가까운 답을 찾았어요. 자,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저희 마지막 문제가 약간 어려웠는데요. 여러분들이 숫자의 세 자릿수의 뺄셈과 덧셈을 다 잘 공부를 했다면 이 문제도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저 근데 정말 이 문제가 이해가 안 돼요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에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질문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알아봅시다를 영상을 보기 전에 다 완벽히 푼 후에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